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한 곳,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도 좀 우스운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적합한 표현일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곳, 이상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독특한 곳,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머물던 사찰, 그리고 그 사찰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1월 달인가 갔습니다. 추울 때 1월인가 2월인가 갔는데 아무튼 그 사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도심 사찰이긴 해요. 도심 사찰인데도 도심 사찰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 한 뭐 1960 년대 그런 분위기. 저를 굉장히 좀 음 좋게 얘기하면 예 조촐하고 또 다르게 보면 좀 초라한 느낌도 드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모르게 인연이 있어서인지 그 사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은 주지 스님께서 주지 스님부터 좀 남다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공양을 하지 않으십니다, 공양간에서. 그 절 위에는 이 토굴이 있었는데 스님이 인제 토굴을 마련하신 것이죠, 산에다가. 그리고 그 토굴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볼일 있을 때만 내려오셔요. 근데 이제 종무실에만 잠깐 들렸다가 또 올라가서 공부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토굴에서 직접 공양을 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주지 스님 처음이거든요. 대부분은 공양주들은 주지 스님 공양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주지 스님이 뭐 공양을 안 드시니 공양주는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안 드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해 드시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누룽지만 해 달라고 하십니다. 누룽지랑 김치.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올라가셔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님 그렇게 드시면 영양실조 걸리지 않으실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보살님 요즘은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나는 세상이지 안 먹어서 병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맨날 누룽지에 김치만 드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그냥 시장 가서 장도 봐 오고 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 먹으니까 보살님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대중 식구들이나 신경 쓰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 얼굴 뵙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행사가 있을 때만 내려오십니다. 뭐 인제 또 내려오셔도 종무실만 왔다 가시니까 저는 얼굴 뵙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 인도 뭐 이런 데 유학 갔다 오시고 동양 철학 박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진짜 독특하셔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양간에서 공양을 안 드시죠. 공양주가 해 주는 밥을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편하긴 했습니다. 진짜로 주지 스님들 비유 맞추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까다롭게 안 해도 그 사찰의 어른이시니까 공양주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이 주지 스님이신데 주지 스님이 뭐 공양을 안 드시니까 공양간에서 뭐 공양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하죠. 근데 나름대로는 또 당신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전에는 이제 공양간에서 공양도 드시곤 했는데 공양주들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혹시 내가 힘들게 해서 자꾸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더 안 드시게 됐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신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깊은 뜻도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방면에서는 또 참 독특한 분이시기도 하고 참 또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거기는 기도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기도 스님이 주로 인제 기도는 맡아서 하시죠. 하시는데 이 기도 스님도 기도 끝나면 오로지 방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뭐 책을 쓰시는지 뭐 그러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님은 또 식성이 좀 아주 뭐 위장에 어떤 문제가 계시대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못 드십니다. 기름기만 조금만 있으면 다 토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음식에는 기름을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엿이나 설탕을 절대로 넣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저는 뭐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여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데 기름을 쓰지 않고는 거의 쉽지가 않아요. 김치나 뭐 나물 무치는 것 외에는. 나물 무칠 때도 참기름, 들기름은 쓰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기름이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볶는 요리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볶는 요리를. 기름 안 넣고 어떻게 볶습니까? 그리고 조림은 또 물엿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엿이 안 들어가면 조림이 안 되죠. 풀어지니까. 다 풀어집니다. 감자 조림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감자를 쪄서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채소도 살짝 데쳐서 간장과 소금으로만 간을 하게 됩니다. 오신채도 절대로 못 드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미료도 안 돼요. 쉬운 게 아니라 당신은 굉장히 소탈하시다고 하는데 소탈한 게 아니죠. 공양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절에서는 두부도 많이 부쳐 먹고 전도 많이 부쳐 먹잖아요. 특별한 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름을 안 넣고 어떻게 두부를 부칩니까? 전을 부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음식은 두부도 삶아서 드리고 전은 뭐 해 드릴 수도 없고 밀가루를 쪄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 마음은 굉장히 편한 사찰이긴 해요. 참 좋은 분들만 계셔서 근데 기도 스님의 그 독특한 식성 때문에 공양주로서는 굉장히 난코 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지 스님께서 더 식사를 안 하셨던 게 아닌가 공양간에서. '당신이라도 좀 편하게 해 드려야겠다. 편하게 해 줘야겠다 공양주를.' 그런 생각이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은 또 뭐 떡국도 안 드시죠. 누룽지도 안 드셔요 또 누룽지도. 그 훌렁훌렁 넘어가는 건 안 된대요. 꼭꼭 씹어야 된대요 위장 때문에. 뭐 그러니 해 드릴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긴 했는데 다만 스님은 평생을 40여 년간을 출가한 이래 기도 스님만 하셨다고 합니다. 주지나 이런 거 맡는 것도 싫고 어떤 직책을 맡는 게 싫어서 기도 스님만 하셨기 때문에 도가 높죠. 그래서 인제 또 나름대로 이게 열려서 보시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보살님은 그냥 평범한 공양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당신의 수행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면은 좋았기 때문에 음식이 좀 특별해도 제가 독특해도 좀 '아 잘해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기로 인제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그곳에는 처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월급 받고 있는 그런 처사님이 아니셨고 뭐 지방에서 꽤 부자였던 그런 부호로 이름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동양 철학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주역 역학 쪽에 굉장히 심취한 분이셨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주역에 심취하셨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인제 어떻게 접고 절에 들어와서
하숙을 하러 오셨는데 주지스님께서 이제 보시고 "돈 내지 말고 그냥 계셔라." 계시는데 대신 떡방앗간을 맡아 달라. 그 사찰에는 또 세상에 떡방앗간이 있어요. 요즘 떡방앗간이 있는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산중도 아니고 도심 사찰인데. 그래 가지고 예 그 처사님께서 떡방앗간 업무를 맡아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하시다가 전수해 전수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사님께서 떡방앗간에서 떡을 찌십니다. 그 제사 있거나 행사 있을 때 그러시면서 인제 그 남은 시간은 공부만 하셔요. 그리고 제자분들도 찾아오시고 무슨 뭐 사주 카페를 운영하시는지 전화로 이렇게 상담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맛있는 것도 잘 사다 주시고 나가셔서 그리고 오로지 방에서 공부만 하시는 그래서 '아 이 사찰은 진짜 공부병 환자들만 있나 보다.' 주지 스님부터 기도 스님 뭐 처사님 뭐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인제 제 일이 끝나면 방에 들어가서 어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블로그에 글 쓰고 막 그럴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유튜브를 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유튜브는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만 쓸 때였죠. 그러니까 뭐 다들 그냥 방에서 컴퓨터 하나 노트북 하나 붙잡고 나름대로의 공부만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은 또 그녀도 똑똑한 여자였어요. 한 50대 초였는데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사찰이 좋아서 종무원으로 들어왔대요. 종무원으로 들어와서 인제 사무장까지 됐는데 25 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 사찰에서 25년 머무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여기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웃기도 하고 그런 사무장 노처녀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강아지 하나 끼고 다니고 출퇴근하는 그런데 인제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또 자기가 못 나오는 날은 알바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 주일에 3일 정도 나와서 종무 일을 해 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인제 사무원이 뭐 두세 명 됐었나 봐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인제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한 사람 사무장만 있었고 인제 사무장이 안 나오는 날은 그 종무원 종무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나이 한 50 된 그 동네에 사는 아줌마 보살이죠. 그런데 그녀도 너무나 똑똑한 면이 있었어요. 그 뭐 농대를 나왔대요. 그래 가지고 농사 짓는 걸 너무 좋아해 갖고 텃밭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시간만 나면 삽을 들고 나가서 농토 확장을 합니다. 그만하라고. 주지 스님은 그게 절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사실 지저분해진다 사찰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무슨 농사를 짓느냐. 그러시면서 못 짓게 했거든요. 짓지 말라고. 그냥 사 먹어라. 어수선하다 오히려 사찰이 어수선하다.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봄이 되니까 삽삽에 뭐 곡괭이에 호미 들고 나가더니 농토 확장을 하면서 온갖 거를 다 갖다 심더라고요. 뭐 돌미나리를 심지를 않나. 아 정말 뭐 좀 그녀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또 혼자 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녀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보살도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는지 오만 자격증을 다 딴 보살이더라고요. 오만 자격증을. 그리고 저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뭐 시간만 나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그녀는 인제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인제 한 3일
오는 날은 꼭 인제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인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게 하나 싶어서 인제 이런저런 또 인제 먹을 것도 사 갖고 오더라고요 또. 이제 음료수 쪽으로 예 사 들고 와요 꼭 아침에 출근할 때는. '참 기특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런 보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살은 그 후에 인제 제 찐팬이 됐어요. 찐팬이 돼 가지고 제가 인제 유튜브 방송 시작했다 알려주니까 단 하루도 제 방송 이제까지 한 방송에 단 한 편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이 그녀입니다. 그 보살이에요. 자기는 한 편도 놓쳐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매달 1 일이 되면 인제 구독료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는 적이 없어요. 1일 날 거의 1번 타자, 1 번에서 3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9시 인지 10시 인지 그때 되면 딱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보내는 사람들도 예 몇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예 바뀔 때도 있는데 거의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안에 드는 보살이 그녀입니다. 참 성실한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 쪼끔만 시간 나면 핸드폰 옆에 끼고 인제 신도들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핸드폰으로 돌려 놓고 정말로 밭에 가서 일하는 '저렇게 좋을까? 그 힘든 밭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말려도 안 돼요.' 그러면서 "아우 보살님 좋잖아요. 보살님도 예 이제 채소 집에 따가시라고 얼마나 좋으냐고.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걸로 수많은 신도들이 와서 이게 따가는 거 보면 너무 좋대요. 이것도 보시잖아요." 그래요. 물론 보시는 보시지. 힘들죠 근데. 그래 가지고 뭐 무릎이 뭐 이상해지고 뭐 발목이 이상해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뭐 농사를 져서. 그래도 멈추지를 않는 참으로 묘한 보살이 예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아주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합니다. 연락을 예 하곤 해요. 안부 인사하는데 여전히 전화를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면은 질문 공세가 또 펼쳐집니다. 아무튼 그런 보살이 있었고 참 이쁘기도 하고 예 생김새도 이쁘지만 마음씀도 이쁜 아주 성실한 그런 또 알바생 종무 알바생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이제 가끔 이제 와서 봉사하는 또 노총각 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총각 처사도 법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또 법사님인데 참 재밌어요. 이 무당들하고 좀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볼 줄도 알고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그런 에 법사님이었는데 무당들이 구슬할 때 부른대요. 그러면은 인제 무당들은 연불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이 거사님이 가 가지고 그러니까 천수경 예 목탁 치면서 하고 뭐 반야심경하고 이런 행사 진행을 해 주고 온대요. 그러면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좀 이렇게 통이 커요. 왜냐하면 굿하는 데는 몇백만 원씩 보통 받잖아요. 뭐 천만 원도 받고 뭐 요새는 뭐 2천, 3천도 있다며요. 그런 데 가서 목탁 치고 독경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 가지고 가끔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알바죠. 나름대로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절에서는 인제 봉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봉사하러. 제사 지내면 제바지 해 주고 대신 이제 사무장이 좀 건강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예 본인이 들어가서 제바지를 해 주고 따로 법당 보살은 없는 사찰이었으니까 그런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지 스님부터 뭐 봉사오는 처사님까지 참 특이하다. 그리고 그분도 주역 역학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법사 자격증도 따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공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닌가. 사무장도 나름대로 또 법사예요. 그 사무장도 법사증도 땄고 법사대학 다니고 그래서 공부를 다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주 명리 공부도 했고
사무장도. 그래서 다들 공부만 하는 사찰.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낙후된 건물들이었어요 그곳이. 그런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공부에 대한 열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만 모인 참 독특한 곳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주로 대화는 그 기도 스님과 그 알바생 보살, 종무 알바 3일 하는 그 보살과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인제 그 기도 스님께서는 저보고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참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네요." 운수납자라고 볼 수도 있고 공양주를 수행으로 삼는 사람인 듯하고 뭐 있고 싶으면 있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보통 뭐 인제 100일 기도 주로 제가 하러 가거든요. 한 100일 그러면 인제 그것도 인제 그만둬요. 그러고 다른 곳으로 또 가고.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냐.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저보고. 마인드가 굉장히 좀 자유롭고 복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 시간에는 이 스님과의 대화 내용 저는 오로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내용을 주제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